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3차시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앞에서 그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요. 그것 중에 이제 캐피탈리즘, 즉 자유 그 부분과 관련시켜 가지고 쭉 언급을 했다면 이번의 시간에는 그러니까 막스의 사상에 따라서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막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상이 이제 반영돼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과 인간의 본질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그러니까 막스의 얘기는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 이 평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이제 그 최고다 이제 이런 관점이 이제 막스의 그 같은 관점인데, 그러니까 물질주의 이러는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그 본질을 전혀 그 잘못 이해했거나 그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인간의 행동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그 같이 고민해서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그런 문제들이 왜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이 헤어질 때 왜 헤어졌나 이렇게 물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성격의 차이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인간들은 헤어질 때 그 돈 문제에 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에 우리가 기업의 재벌들도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관습적인 습관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용납하고 넘어갔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재벌의 기업들의 그와 같은 여자 관계 이런 걸 들여다보면 잘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켜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결혼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둘이 헤어지거나 결정적인 문제가 될 때는 돈에 관한 것들이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헤어졌느냐, 성격 때문에 헤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돈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고 돈이 의외로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해 보면 평등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막스 이렇게 하면 마르크스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막스, 마르크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자본주의에 살면서 마르크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대부분 뭐 공산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뿌리 난 사람처럼 생각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막스는 상당히 그 위대한 학자였다고도 얘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잘 꿰뚫어 봤고 실제로 우리 그 캐피탈리즘 그 사회에서는 막스 이론을 받아들여서 사회보장제도가 처음으로 실현됐습니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는 그 사회보장이라는 이런 개념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스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도용되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본주의가 지금 같은 형태로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막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그 본질을 갖고 얘기하면 우리가 뱅크 이런데 뱅크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제 은행, 이게 은행. 여기서 뱅크는 그 노래하는 뱅크도 있습니다. 그냥 뱅크. 가질 수 없는 너를 불렀던 그런 가수인데 그것도 뱅크입니다. 은행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뱅크를 갖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은행을 갖고. 은행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러면 잘 얘기합니다. 그 돈을 보관해주고 뭐 그다음에 대출도 해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뱅크 은행의 문제점, 그러니까 단점은 무엇인지,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당 부분 많은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원래 은행은 미국에서 성립될 때 그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북부 해밀턴식과 남부의 제퍼슨식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 간의 그 갈등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은행의 본질이 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얘기해 보면 북부를 주장했던 북부식 그 해밀턴식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은행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남부식의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은행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간단합니다. 모든 피플층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다 저금을 해가지고 돈을 한쪽으로 모아줍니다. 그러면 그 돈 모은 돈을 은행은 항상 대출해줬던 사람들 몇 사람한테만 대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잘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 망하게 생겼으면 자기가 그 자기 혼자 망할 수 없다. 외국인관에 거기 자기 직원들이 다 실업자가 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를 크게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은행이 또다시 대출해줘가지고 계속 사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피부층들은 돈을 모아줬는데 그 모아준 돈을 갖고 몇 사람만 잘 살게 만드는 이 경제적 불평등을 구조조화시키는 가장 커다란 것들이 바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은행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란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피적으로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한다거나 보편적으로 이해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면과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창의력과 그 본질에 대한 생각 이러는 것들에 의해서 머리가 이제 그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학의 그와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은행 그러면 다 좋은 정보와 그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실제로 그 본질에서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점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 강의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 쉽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막스 얘기를 좀 더 우리가 재밌게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끌고 가보면 실제로 막스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영국 런던에 그와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막스입니다. 당시에 100년 전에 영국 사회는 어땠는 거 아니? 그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냥 양들이 지금 뭐 그렇게 둘리랄지 이런 애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양들이 왜 사람을 잡아먹는 거 아니?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양목값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양털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소작농들이 거기다 밀농사를 했는데 그 소작농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초지를 형성해서 양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소작농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양들을 키우니까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다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전부 몰려서 실제로는 다 그 영국의 런던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으로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영국의 많은 그와 같은 도시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혼자 가서 일을 했을 때 네 명의 식구가 먹고 살았는데 정말 일자리가 이제 그 한정돼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몰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페이를 페이가 이제 그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제가 대학생들을 접하며 느끼는 건데 옛날과는 달리 정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경력을 쌓아가지고 그걸 틀림없이 해야만 그 다음 단계에 그렇게 진출하고 그렇게 한다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장 면접이 있는데 5명이 왔다. 5명은 다 학력과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 그렇다면 사장과 면접할 때 어떤 그와 같은 얘기를 해야만 그 사장이 자기를 채용할 것인지 그러는 거 어떻게 하면 전략과 전술을 짜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성공해서 그 알바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경력을 쌓아서 그 다음 단계로 갈 건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많은 학생들이 여러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한 100만 원 받는다는 그 알바 자리를 자기는 한 80만 받겠다. 이제 이렇게 그 페이를 낮추면 자기가 틀림없이 됩니다. 그거는 다 왜 그런 거니? 학력과 기능 능력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됐는데 영국은 마찬가지로 이제는 페이가 낮아지니까 아버지가 벌어온 돈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어머니는 가가지고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일하고 심지어 자식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공장 굴뚝이 있습니다. 이렇게 굴뚝이. 거기에 자식을 데리고 올라가서 몸을 묶은 다음에 걔 아들을 이렇게 조그만 꼬마인데 그 꼬마를 이렇게 내려주면 그 아들이 내려가면서 끄름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분 작업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꺼내서 올려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거기에 내려가가지고 그걸 하다가 질식해서 죽은 겁니다. 그거에 관해서 정말로 자식이 부모를 죽였는데 그거에 관해서 브루즈아나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막스는 거기에 대해서 분개했고 학문적으로 그러는 사실들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학문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고발하고 폭로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했던 아주 그와 같은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래서 막스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빵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듭니다. 막스는 아버지와 아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난파를 당해서 한 일주일 동안 그걸 뭘 먹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를입니다. 근데 빵 한 덩어리를 발견했는데 그 빵 한 덩어리를 놓고 둘이 이렇게 갈라서 먹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 먹으면 둘 다 죽고 한 사람이 먹을 때 한 명이 먹을 때 그걸 산다고 가정한다면 그 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강의하는 교양 과목에 이제 탁과 여학생도 오고 뭐 여러 학생들이 오니까 남학생들한테 제가 질문하면 다들 아들한테 준다고 그럽니다. 그냥 다 아들한테 준다는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들한테 준다 그러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아마 아들한테 주는 사람은 딱 네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이 네 사람은 아들한테 줍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다 자기가 먹는다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답은 아버지가 파워풀, 힘이 세면 헤게모니가 있으면 아버지가 먹고 자식이 힘이 세면 자식이 먹는다.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냉철한 거지만 그게 최악의 상황에 가서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낸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는 것들이 그렇게 막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막스는 거기에 이제 그치지 않고 제일 그렇게 강조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들 중에 핵심사항,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업을 하고 그 자기 소개서를 뭐 혹시 쓴다거나 이럴 때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항상 이 내용을 그와 같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막스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나 지식을 많이 쌓거나 그다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성공을 하면 그거에 반대급부로 사회에다가 환원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텔리겐자, 지식인의 책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자기가 이제 지식을 갖고 돈을 번다거나 돈을 모아서 부자로 살았는데 그 돈을 갖고 그대로 무덤에 간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언젠가는 그 자기보다 약하고 열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 번쯤은 손을 내미는 이와 같은 것들이 지식인의 책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막스의 얘기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렇게 사람을 뽑고 이제 인성 이런 걸 보는데 그 인성이 별게 아니고 타인에 대한 배려인데 그런 면에서는 한 번쯤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그러는 걸 마쳐야만 인텔리겐자, 즉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가장 기본 소양을 지키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막스인데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과를 이렇게 나눠 간다고 우리가 이제 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낼 수 있는데 사과를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는 어떤 공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분의 1을 갖고 어떤 사람은 3분의 2를 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나눠지는 것을 상대적인 우리가 이제 그 분배라고 합니다. 상대적 분배 이제 이렇게 절대적 분배, 절대적인 평등 그건 어떤 공간이 딴 거 아닙니다. 사과가 있으면 반절로 탁 잘라가지고 둘이 2분의 1씩 탁 불평 없이 딱 나눠 갖는 거 이게 공정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에키티 문제인데, 그러니까 형평성, 평등, 뭐 이제 요즘에 공정성,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다 이제 물질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성 문제에서 과연 반절로 딱 짜눠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까 이제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러면 이 가만히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실제로 둘이 딱 공평하게 나눠갔으니까 아무 불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 실제로 일하는 양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둘이 일을 했으면 한 사람은 일의 총량 중에 3분의 2를 했어요. 한 사람은 3분의 1만 했어요. 근데 사과를 둘이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러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분의 2의 일을 했던 사람은 그 다음이 되면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아요. 진짜로 일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전체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평등, 즉 막스가 얘기한 이론 중에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얘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그 이제 다 토지를 이제 똑같이 나눠 갖고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이상적인 사회로 가야 하고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 그것 중에 핵심은 걔네들이 커다란 농장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값비싼 트랙터를 갖고 정말로 그 장비를 갖고 일을 하다가 예를 들면 9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이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가 6시가 땡 되면 그 고가의 장비 트랙터를 그 자리에서 시동을 탁 끄고 다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가의 장비가 눈과 비를 맞아서 다 그게 녹슬고 이래서 쓰지를 못하게 된다. 왜 그러는 거냐? 그걸 트랙터를 갖고서 다시 창고까지 이동해 놨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 그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가지고 러시아에서는 절대 빈곤의 문제,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러니까 북한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그렇게 똑같이 나눠서 그렇게 하자는데 다 하지 못하고 절대 빈곤 문제가 그같이 야기된다는 문제는 그런 거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로 보다가 막 웃었는데 북한에 이제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농사철이 되면 모든 그 직장에 근무한 평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농장으로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배급표를 받은 다음에 다 거기 가가지고 일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농사철이 돼서 모내기를 할 때쯤 되면 모든 전 인민, 그러니까 전 국민이 피플층들이 동원되고 전 국민이 동원돼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총 동원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절대 빈곤, 그러니까 쌀이 모자라 가지고 정말 굶주림에 직면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남한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정말 기계가 다 알아서 그거같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지어 쌀나무에서 쌀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전혀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회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전 인민이 다 달라붙어서 농사를 짓고 쌀을 생산하려고 노력했지만 쌀은 그로 같은 것들을 결과물을 이뤄내지 못하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그 평등, 그러니까 다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 갖자 이랬는데 왜 못 살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 살 것 같고 경제적으로 다 평등하게 만들어 놓으면 모두가 그같이 행복하고 이상적인 사회로 갈 건데 그러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물질에서 이제 증명해 봤을 때 다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이 인간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그게 평등 관계입니다. 이게 제로섬 법칙처럼 전체 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양을 확대하면 그러니까 평등 부분이 줄어들어 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문제가 생겨서 사회 불안이 야기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과감히 때려 가지고 모두 다 평등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요. 그게 절대 빈곤의 문제가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간이 예를 들면 회사도 그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면 그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게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야.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원리를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문제가 되니까 그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잘라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갖고 가면 그 회사는 이제 그대로 유지되고 그런 경제적인 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환이고 두 번째 안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위 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제 조금만 받고 그 돈을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몰지 않고 다 같이 이제 해서 중간에다가 평등에 맞춰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 페이를 좀 낮추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끌어올려서 중간에 맞춰가지고 그 회사를 끌고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똑같이 그래요. 앞에 있는 회사는 잘라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회사로 운영이 돼가지고 그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평등에 맞춰진 사람들은 상위계층, 싱크탱크들이 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 회사는 또다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회사는 자유의 개념에 따라 했던 회사는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그거는 또 이런 문제를 일으켜. 거기에 이제 나갔던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제 그 폭력과 그다음에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회 불안을 야기시켜서 경찰력과 사회적 비용을 추가시켜 가지고 심각한 사회 문제를 또다시 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자유와 평등 이 두 부분은
한쪽만 강조하고 한쪽만 그같이 사고해서는 절대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뭘 시사하는 거 아니? 실제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도 다 마찬가지야. 자유와 평등의 그 부분을 황금분할적으로 잘 배려해가지고 양면을 고려하는 사람, 이게 진짜로 우리 인문 소양을 갖춰가지고 사회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살아야 될 가치관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거다. 그러니까 한쪽 면만 봐가지고 그쪽 면만 강조해가지고 지나치게 그같이 하는 것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양면을 그같이 고려해가지고 모든 결정을 이루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부분에서 이제 그 자동차 이제 이번에 이제 창의적인 문제는 그 문제부터 이제 그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그같이 얘기해 보면 여러 앞에 이제 그 서부 영화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셨겠지만 이번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더 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 자동차 경주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그 자동차 경주를 보러 갔는데 최고 속도를 놓고 달려가지고 항상 1등한테 그 트로피를 주고 상금을 주는 그러는 것들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벌은 귀짜기 때문에 그날 10명이 이제 경주를 하는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꼴등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꼴등을 하는 사람한테 10억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자들이 10억을 이제 그 갖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 이제 10억을 합리적으로 그렇게 가져갈 것인지 누구한테 이제 10억이 돌아가게 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가지고 정말로 그 경주에서 최고 속도를 놓고 달려가지고 꼴등은 결정됐고 그 꼴등이 10억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에서 이제 면접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달렸다. 그러니까 뒤로 막 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놀라운 답은 1등 한 사람이 그거를 다 이제 그 모아가지고 다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분배를 해서.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다. 이제 이런데 그건 그렇지 않고 9명은 빈손이었고 한 명만 10억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 부분 그 쉬울 것 같은데 의외로 어려운 그와 같은 문제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소비용화 그 문제는 여기서 잠깐 이제 힌트를 더 주고 답까지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거 중에 제가 이제 그 유머인데 이게 어떤 목사님이 한강을 맨발로 걷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날이 돼서 진짜로 맨발로 이렇게 건너갔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내면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이제 그 어떻게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떤 학생은 뭐 거기서 뭐 무협지를 과도하게 읽은 학생은 왼발을 떼서 경신수를 써서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학생은 거기에다 거북이를 이렇게 불러서 일렬로 서게 만든 다음에 걸어갔다 이러는데 진짜 그런 방식으로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목사님이 진짜 그날이 됐는데 한강을 맨발로 걸어갔다 이 얘기는 딴 것이 아니고 정말 한강이 얼었습니다. 한강이 얼으니까 이 목사님은 맨발을 이렇게 건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고를 할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러는 것들도 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거 중에 논리성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된다. 이것이 제일 핵심인 겁니다.